영어 학습의 4섹터, 즉 문법, 어휘, 독해, 듣기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어휘를 꼽을 것입니다. 문법 하나도 몰라도 어휘를 잘 알고 있으면 어떻게든 단어들을 배열해서 콩글리쉬를 해서라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구슬이 어휘라면 문법은 실과 같죠. 실에 꿰어야 구슬은 보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도 빼놓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요즘 영문법의 가치가 그 중요성에 비해서 지나치게 폄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휘도 많이 암기할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는 소위 영어 전문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토익 시험에 나오는 어휘는 1200개밖에 되지 않아요. 뉴욕타임즈나 이런 신문들 보면 97%가 2000개 미만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 간단하게 얘기하자. 2000개 미만의 단어만 잘 알고 있으면 우리는 미국 신문들 읽는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2000개 이상 다 알아요. 제2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제1 언어가 아니라 영어든지 일본어든지 2000단어를 절대 넘지 마라 하는 게 GSL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오픽이든지 토익 스픽이든지 절대 2000단어 넘지 않아요. 왜냐면 토익을 주관하는 ETS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픽을 주관하는 그 액트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반드시 이 GSL을 지키기 때문에 2000단어 넘지 마라. 근데 2000단어가 여러분들 의외로 굉장히 그 수준이 낮은 단어인 거 아시죠? 중2 수준이 딱 2000단어예요. 이거 이상 배우지 마라인데 사실 한국의 영어 교육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경향이 있어요. 한때는 문법 중심의 영어 교육을 하다가 갑자기 회화 중심 영어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영어 몰입 교육한다고 갑자기 영어말을 수없이 만들기도 하고, 한때는 미드 쉐도잉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한때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수능 수준, 대학생 수준 영단어들을 하루에 300개씩 암기시키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단어 2000개만 암기하면 된다고 하며 완전히 반대 주장을 합니다. 한국의 영어 교육은 이렇게 중간 지점을 못 찾아요. 문법, 어휘, 독해, 듣기를 균형 있게 골고루 공부해야 하는데 한국 영어 교육은 항상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단어를 도대체 얼마나 암기해야 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영어 원어민들이 어휘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빗 셀린저의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자, 이 구절은 소설의 주인공 홀든이 친구 중 한 명인 루스를 언급하는 대목입니다. 홀든은 루스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그의 어휘 실력만큼은 은근히 부러워합니다. 사실 영어 원어민들은 문법 지식은 물론이고 어휘력을 보고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이나 성장 배경 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시트콤 프렌즈를 보면 어휘력이 풍부한 로스, 챈들러와 그렇지 못한 조이가 데뷔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Which means we can either wait for you to pass them or else go up the urethra. Who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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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thing is going up, okay? Up. Up is not an option. What's the urethra? Are you crazy? I still remember my first good one, though. Everything else in this production of Our Town was simply terrible. Joey Tribbiani was abysmal. Hey, Monica, you listen to me, okay? And I'm not just saying this because I'm your friend. I'm saying it because it's the truth. Your food is abysmal. I'll get you the Cliff Notes. The what? The abridgment. Oh, okay. The what? 자, 위 동영상에서 보듯이 조이는 어휘를 잘 몰라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비스멀이나 유리스라, 어브리지먼트와 같은 단어들이 쉬운 단어들은 아니지만 영어 원어민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죠. Fine, make fun. I think it's jaunty. Wow, for a guy who's recently lost his job, you're in an awfully good mood. I was Dr. Drake Ramore on Days of Our Lives. Right? I mean, that's got to have some kind of cachet. Cachet, jaunty. Chandler gave me word of the day toilet paper. Hey, look, I don't need you getting all judgmental and condescending and pedantic. Toilet paper? Yeah. 그래서 친구인 챈들러는 이렇게 어휘력이 부족한 조이를 위해 Word of the Day 토일렛 페이퍼를 선물합니다. 구글로 검색해보니까 실제로 있는 제품인가봐요. 조이는 jaunty, cachet, condescending, pedantic 이런 어려운 어휘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와 비슷한 에피소드는 시트콤 빅뱅 이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Punishing me for being a quote condescending jerk. You don't think I'm condescending, do you? Well, Oh, I'm sorry. Condescending. I know what it means. And yes, you love correcting people and putting them down. 재밌는 것은 미드 프렌즈의 조이와 빅뱅 이론의 페니는 둘 다 배우 지망생이라는 거예요. 배우 지망생들이 모두 어휘력이 떨어지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인들에게 어휘력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 동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어 문화권 사람들은 이렇게 풍부한 어휘력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동의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어도 동의어가 많지만 영어는 다른 그 어떤 언어들보다 동의어가 많은 언어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미드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프리즌 브레이크의 한 장면인데 악역이지만 강한 개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티백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10 synonyms for destroy. Annul, mutilate, liquidate, abrogate, quell, ravage, expunge, demolish, extirpate, extinguish. Whoa, did you see that? Stupid my pal. My boy's gonna be president. 어린 티백이 디스트로이의 동요를 줄줄 말하니까 다들 놀라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대통령감이라면서 칭찬합니다. 이렇게 영어권 사회는 동의어를 많이 암기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예들은 영화나 미디어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And Mr. McKnight, do you usually follow Mr. Lambert's instructions? Objection. Vague, ambiguous. Sustained. You scared? Terrified, mortified, petrified, stupefied by you. man! All right, $10. Fork it over. Cough it up. Pay the piper. Give me it. From Benton till the plane hits Alabama, we've got 2 hours to get him to talk. We got you a seat right next to him, and he's known to be somewhat garrulous in the company of thieves. Garrulous? What the fuck is garrulous? That would be loquacious, verbose, effusive. How about chatty? What's with dictionary boy? Thesaurus boy, I think, is more appropriate. 영어권에서 가방끈 긴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동의어 실력을 은근히 자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프렌즈의 조이나 빅뱅 이론의 페니는 주변 인물들에 비해 어휘력이 떨어져서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영어 문화권에서 동어 반복 혐오는 거의 강박증에 가까워요. 위 지문은 2016년 고1 모의고사 28번 지문입니다. 첫째 줄에 compliment, 세 번째 줄에 praise, 10번째 줄에 applaud, 12번째 줄에 다시 praise, 마지막 줄에 다시 applaud를 쓰고 있습니다. compliment, praise, applaud 이 세 단어들은 모두 칭찬하다라는 의미의 동의어들입니다. 이들이 동의어라는 사실을 잘 모르면 독해를 하면서 의미를 혼동하기가 쉬워요. 영어 원어민들이 이렇게 동의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이유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쓴 글을 지루하고 성의 없는 글 또는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쓴 글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래 지문은 수능 모의고사에서 요약 추론으로 불리는 유형의 문제인데 이 전체 본문을 한 줄로 요약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본문에 flourish라는 단어가 나오고 요약문에는 prosper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정답인데 flourish와 prosper는 번창하다, 번성하다, 번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의어들입니다. 본문에 flourish를 사용하고 요약문의 빈칸에 prosper를 사용해서 사실상 동의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영어 사용자들의 동의어에 대한 강박증을 잘 활용하면 수능 모의고사를 비롯한 각종 영어 시험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영단어들을 암기할 때 동의어를 중심으로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동의어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영어권 사회에서 고학력층의 필수품이 바로 동의어 사전, thesaurus입니다. 사실 영어는 워낙 어휘가 많고 동의어가 많은 언어라 논문 등을 작성할 때 동의어 사전을 반드시 지참하고 글을 씁니다.
앞에서 살펴본 프리즌 브레이크에서 티백이 들고 있던 책이 바로 티서러스이고 영화 코네어에서도 이 티서러스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What you working on? Oh, Monica and Chandler's recommendation. I want it to sound smart, but I don't know any big words or anything, so. Well, why don't you use your thesaurus? You highlight the word you want to change, go under tools, and the thesaurus gives a whole list of choices. You can pick the word that sounds smart. It doesn't make any sense. Well, of course it does. It's smart. I used a thesaurus. All right, what was this sentence originally? Oh, they are warm, nice people with big hearts. And that became they're humid, prepossessing Homo sapiens with full-sized aortic pumps. 시트콤 프렌즈에서 이 티서러스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조이가 글 쓰는 것을 어려워하자 로스가 티서러스를 써보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이 동의어 사전을 조심해서 써야 하는데 똑같은 의미의 단어들이라고 해도 동의어들마다 어감이 조금씩 다르고 써야 할 상황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이는 모든 단어들의 이 동의어 사전을 써서 원래 하고자 했던 말과 전혀 다른 의미의 추천서를 쓰게 됩니다. 어쨌거나 영어 원어민들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동의어 사전을 쓸 정도로 어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글을 쓰거나 할 때 동의어 사전을 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영어는 한국어에 비해 어휘수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영어가 현재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들어서 세계 사회가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점에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등장했기 때문에 새로 탄생한 어휘들은 대부분 영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영어는 개방적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한글에 대한 부채의식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외래어에 대단히 배타적인 경향이 강하죠. 외래어, 외국어를 자주 사용하면 야 좋은 우리나라 말 놔두고 왜 남의 나라 말을 쓰느냐 이렇게 핀잔을 넣기가 쉽죠. 그리고 외래어를 한국어로 억지로 바꿔놓고 한글 사랑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영어는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 그리스어, 심지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까지 모두 다 흡수하고 같은 의미의 단어가 영어에 있어도 외국의 어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영어의 어휘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비슷한 시기에 세계 공용어 경쟁을 벌인 프랑스어는 외국어 어휘에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영어에 밀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독일인인데 영어에 독일어에서 유래한 단어들이 많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무래도 단어 암기할 때 좀 더 쉽게 암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프랑스어는 외래어를 모두 다 프랑스어로 바꿔놨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친숙한 언어가 아니었던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암기해야 할까요? 일단 2000개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단어들을 많이 암기하는 것이 좋으냐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중학교 2학년 갓 올라온 학생을 가르치는데 이 학생이 영어학원을 처음 다니는 것도 아닌데 기초형 단어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expect나 allow와 같은 아주 기초적인 영단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가르치느라 애 많이 먹었는데 독해하다가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당연히 뜻을 모르겠거니 생각했는데 저 이 단어 뜻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전에 다니던 영어학원에서 암기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예전 영어학원에서 어떤 영단어들을 암기했는지 물어보니까 그 학원에서 중학교 1학년에게 수능 수준, 대학생 수준의 단어를 암기시켰다는 거예요. 사실 현재 한국 영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들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동성애 결혼에 대한 찬반, 기술 발전의 명암 등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에게 논문 수준의 인문, 사회 원서를 읽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이 보는 학원 교재를 12살 미국 어린이에게 보여주고 모르는 단어에 줄을 쳐보라고 했습니다. In America, for our age, we don't really read these types of books. 어른들에게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는데 왼쪽 단어들은 강남영어학원에서 초등학교 5학년, 오른쪽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암기하는 영단어들이래요.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글자들이 같은 나이, 같은 학년의 영국 원어민 학생에게 물어본 결과 모른다고 대답한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같은 또래의 영어 원어민들도 잘 모르는 단어들을 암기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설명했듯이 영어 문학권은 어휘력 풍부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한국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어휘를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영어 교육의 한쪽에서는 이렇게 영어 원어민들도 어려워하는 영단어들을 한국 학생들에게 200개, 300개씩 암기시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단어 2000개만 암기하면 된다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한국의 영어 교육은 지금 중간 지점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사전을 펼쳐보면 맨 앞에 중요 영단어에는 3단계로 별표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어 사전들은 이렇게 단어들마다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별표 3개짜리 중학 수준의 영단어가 약 1500단어, 별표 2개짜리 고교 수준 영단어가 약 4500단어, 합해서 이 6000개 단어가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별표 하나짜리 대학 수준 영단어가 6000단어들인데 요즘은 수능 영어의 대학 수준 영단어들은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트리뷰터와 같은 단어는 별이 1개 붙어 있어서 대학 수준 영단어지만 수능 모의고사 빈출 어휘입니다. 엄청 자주 출제돼요. 그러니까 수능을 통과하려면 대략 12,000개 정도의 단어들을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하고 수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단어들을 암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거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come, up, with 이 3개의 단어들을 따로 떼어서 보면 쉬운 단어들이지만 수거 come up with는 각 단어들의 의미를 단순하게 합친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come up with는 함께 올라오다가 아니라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 등을 생각해내다, 떠올리다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come down with는 무슨 뜻일까요? come up with와 반대말일까요? 이건 병에 걸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를 암기하는 것과 수거를 암기하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어쨌든 수능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2,000개 정도의 단어들과 3,000개 정도의 수거를 암기하고 자신의 직업이나 관심 분야에 따라 더 많은 단어들을 암기해야 합니다. 정말 영어 원어민들에게 인정받는 영어를 하고 싶다면 대략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정도의 어휘를 암기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말 힘든 일이고 꼭 그래야 할 필요도 없으니까 영문 독해와 회화를 위해서 12,000개 정도의 단어들을 먼저 암기하도록 하세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영단어 암기를 잘하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스트 잉글리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